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종목들 간,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필독이라고 말씀드린 거, 중요라고 했던 거는, 관심을 좀 가졌다면은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과 코스피의 최근 두 달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최대 이번 달에 아니라 두 달간이냐라고 하면은 그 흐름의 변화가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닥 보면은 6월달 넘어가는 것부터 지금 7월 24일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6월과 7월은 전혀 다른 장입니다. 보이시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말하면 말할수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사실상 이 박스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박스권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윗꼬리를 달린 적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20거래일 중에서 자,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자, 이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걸렸습니다. 다섯 번 정도 걸렸죠. 이 다섯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7월 넘어가서는 보시면은 윗꼬리에 달린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6월과 7월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할 정도로 저점 상승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여기 저점 상승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6월에는 이 저점 상승이 무너지면서 윗꼬리가 좀 5개나 달렸죠. 그러면 확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쵸? 20거래일 중에서 5개니까. 그쵸? 맞죠?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입니다. 25%. 25%인데 여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일 다음 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한 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게 되면은 6월 달에는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현상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익 실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뭐 사모펀드, 금융투자의 이익 실현 구간, 현물 이익 실현 구간이 6월 달이었다면 이 7월 구간에서는 그 이익 실현한 것을 계속 싸게 받아서 올라가는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화는 다 됐고 그 이후부터도 저점 상승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보시면은 상당히 힘들었다고 보지만 이 차트에서 보시면 전혀 큰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보시면은 똑같은 현상이 보이는데 얘는 더 심합니다. 자, 윗꼬리가 달린 것이 2개, 3개, 4개, 5개, 6개, 7, 8, 9, 10, 11개. 무려 11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코스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윗꼬리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락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얘가 7월로 넘어가면서 그나마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윗꼬리가 아니고 한 4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 그래서 확률이 벌써 이것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하는 구간, 그리고 만약에 그 고점에서 6월달 고점에서 내가 들어갔다면 코스피 종목에서 특히 그랬다면은 뭐다 결국에는 흐름을
흐름을 내주을 수밖에 없다. 내주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또 뚫지도 못했어요. 근데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미 뚫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고르자면은 나는 코스닥을 고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거시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로 갈지 코스닥으로 갈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언택트, 2차전지, 대장주 모든 대장주들은 코스피 쪽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곧 대장주라고 해서 나와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수익률로 연관되지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명심을 하시고, 지금 가장 큰 흐름은 윗꼬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거꾸로 아랫꼬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 정도 나왔습니다. 확률이 거의 60%에 임박을 합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달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예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동일하단 말이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6월 달에 잘못 물린 사람들, 코스피에 잘못 물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코스피가 돌파해야지만 그 이익 실현이 가능한 거고, 사실상 이익 실현, 고점에서 이익 실현해서 저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유리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설령 지금 물려 있더라도 지금 저점에서도 이미 추가적인 2차 상승을 위한 매수가 이번 달에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도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고, 생각보다는 이 박스권의 홍보가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코스피를 좀 보시게 되면은 거의 2달째 가고 있죠.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상향을 모두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상향을 가리킬 때 항상 반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240선이 700선을 돌파하는 순간 한번 조정 아닌 조정이 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날 때는 이 아마 전고점에 해당하는 850포인트 포인트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의 흐름의 기울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보다 각을 줄이면서 가고 있고요. 네, 코스닥 설명드렸죠. 네. 네, 말씀드렸고, 코스닥에서는 이 각을 그대로 간다면은 뭐 900포인트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예, 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 여기 좀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전고점이 남아있죠. 예. 제 생각에는 이 전고점 2270포인트를 뚫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임박을 많이 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대비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 뒤처진 종목들이 있다면 그거는 종목 선정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